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망고 빙수가 10만 원에도 팔린다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 이슈 머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제의 기본 원리이자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랐어 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사는데 물가가 뭘까요? 가격이 올랐다?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싹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가격이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격, 물가, 인플레이션은 서로 다른 용어들이라서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0원 하던 수박이 올해는 20,000원이라면 이건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박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오른 겁니다. 와, 나 몰랐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수박도 오르고 참외도 오르고 배추도 오르고 웬만한 것들이 다 오르면 그때는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른 것이 인플레이션인 건 또 아닙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발견됐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구매하는 여러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어쩌다 수박 가격이 한 번 오를 수는 있죠. 수박 농사가 잘 안 돼서 수박이 귀해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끔은 수박도 오르고 복숭아도 오르고 석유 가격도 오르고 뭐든지 다 오르는 해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뭐든 덥석덥석 구매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가끔 생기죠. 그런데 한두 가지 품목도 아니고 수백 가지 상품의 모든 물가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두 가지 품목도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도 골고루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은행도 없고 화폐도 없던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물가도 수천 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인플레이션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탐욕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 가격이 10만 원이 넘고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숙박값이 평소에 5배가 넘을 때 우리는 상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은 장사꾼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유럽에서는 greed infl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탐욕, 욕심을 뜻하는 greed라는 단어와 물가를 뜻하는 inflation을 합친 말입니다. 욕심 많은 대기업들이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생필품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상인, 기업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탐욕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장사꾼의 속마음은 지금보다 더 돈을 벌기 위해 계속 가격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도 심심치 않게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왔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늘 언제나 항상 생겼던 건 아니거든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장사꾼들이야 항상 욕심을 내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늘 인플레이션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숙박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게 탐욕스러운 펜션 주인들 때문이라면 왜 겨울에는 방값이 쌀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판매자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 때문입니다. 값을 치르고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판매자는 탐욕스럽든 탐욕스럽지 않든 소비자의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 가격이 10만 원인 이유는 10만 원에도 사 먹는 사람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호텔 입장에서야 100만 원에 팔면 더 좋겠지만 그 가격에는 망고 빙수를 사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망고 빙수를 기꺼이 사 먹으려고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꽤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격대인 10만 원이 망고 빙수의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망고 빙수 가격이 15만 원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15만 원에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꽤 생겼기 때문입니다. 망고 빙수가 5만 원일 때도 10만 원일 때도 15만 원일 때도 빙수를 파는 상인은 똑같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를 썼고 앞으로도 더 욕심을 낼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면 15만 원에 팔리고 없으면 5만 원에도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건 상인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의 수요인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들이 망고 빙수를 안 사 먹기로 하고 불매 운동을 하면 망고 빙수 가격이 내려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망고의 수요가 사라진 걸 확인한 망고 재배 농가는 에이, 망고 찾는 사람들이 없네. 장사가 안 되잖아. 다른 걸 키워볼까? 하고 망고 대신 수박이나 바나나 같은 다른 대체 과일을 심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망고 키우는 사람들이 줄면서 망고는 더 귀해지고 망고 빙수 가격은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나나 불매 운동으로 바나나 가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나나를 많이 먹고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바나나 상인들이나 바나나 농가가 바나나를 여기저기 많이 심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많더라도 그리고 그걸 파는 상인들이 욕심을 부리더라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인들의 욕심이 물가를 올린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욕심을 막으면, 즉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종종 착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 가격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장은 맞지 않아도 결국 자유시장 안에서는 수요가 움직이거나 공급이 움직이면서 시장 균형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종종 정부라는 존재가 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식품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건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통제를 하거나 판매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률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생긴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헝가리인데요. 작년 1월부터 정부가 판매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판매자들, 물가 너무 올라서 우리 국민들이 힘드니까 물건 가격을 얼마 이상 받지 마. 아무리 사과 도매가가 500원이어도 소비자에게 400원 이상 받지 마. 알겠지? 이렇게요. 정부가 이렇게 가격 제한을 두면 해당 물건은 값이 더 오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물가가 잡히는 것 같을 겁니다. 이때 해당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마구 늘겠죠. 그런데 판매자 입장은 어떨까요? 팔수록 손해죠. 평소보다 적은 수량만 떼어다 팔거나 소비자들이 한 번에 사갈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합니다. 어라? 공급이 줄었네요. 예, 결국 다시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헝가리는 이런 시장 개입 결과로 지난 4월 기준 헝가리 물가 상승률이 유럽연합 평균의 3배인 25%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좋은 해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건 규제나 단속이나 불매 운동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공급밖에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고 계셨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인플레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이전보다 훨씬 폭넓게 이해하고 더 멀리 내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